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서 제3의장소에서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경호 안전 등을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하에 있는 정부 보안청사에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1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 1부가 함께 벌였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벌어진 일로 윤 대통령과는 무관한 사건인데요.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문재인 정권 시절 최광욱 전 의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디올백 사건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를 자처하는 최재영이라는 사람이 김 여사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김 여사에게 접근해 몰카 촬영을 한 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문제는 야당 측이 김건희 특검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최대의 정치 쟁점이 되어온 사안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월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특별 지시해 김 여사 소환 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초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검찰과 서면 조사, 제3의 장소 조사, 그리고 검찰청 소환 조사 3개 방안을 놓고 물밑 조율을 벌인 결과 제3의 장소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았고 그 답변을 토대로 해서 대면 조사에서 12시간 동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강도 높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고 김 여사 측 변호사도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의 핵심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안입니다. 우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약 4년 전인 2020년 4월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12월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벌였으나 필요한 수준의 답변을 받지 못해서 이번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황태자로 불리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이 탈탈 털었으나 아무런 혐의를 잡지 못해서 소환 조사조차 못한 사건입니다. 김 여사처럼 같은 주가 조작 전주로 참여했던 90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현재 22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었는데요. 지난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도 같은 당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수사를 왜 이 모양으로 했느냐는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수사를 이 모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털어도 혐의가 안 나오니까 소환도 기소도 못하고 깔고 뭉갠 것이죠.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군색한 변명을 했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해서 식물총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 사건 수사에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던 상태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 거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주가 조작에 따른 수익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두 번째, 명품백 가방 사건 수사는 최재형 목사 몰카 촬영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 최재형 목사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최 목사가 청탁한 통일TV 방송 재개,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현충원 안장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어떤 요청을 했고 정부 관계부처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은 단순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즉각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한 그대로 보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은 진짜 디올백을 반환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디올백은 현재 어떤 상태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셋째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관리해준 이정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녹취록에 등장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청와대 경호원 출신 송모 씨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등이 참여한 해병대 출신 단톡방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 임 전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 말 것을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초 VIP는 평소 친분이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공수처 등의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김 여사에게 이정호 전 대표 관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개입 여부 등도 물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만큼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명품백 사건은 최 목사 측도 취재 목적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실정법 위반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만약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야당 측은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를 펴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길 바랍니다. 또한 김 여사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관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수사가 진행 중인 김정숙, 김혜경 이른바 삼김 여사 출소안이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마당이니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의 서창호 관련 수사는 물론이고 김정숙 씨의 타지마을 특혜 관광, 명품 샤넬 재킷 횡령, 경호원 수용 강습 특활비 이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김혜경 부부도
검찰이 이른바 경기도 법카 불법 사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4개의 날짜를 지정해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일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이재명을 수사한 검찰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검찰을 완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도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과 일전불사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법대로 구인영장이라도 발부해서 강제 구인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야의 눈치를 보면서 문재인, 이재명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아킬레스건이었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문제가 이뤄진 만큼 초법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문재인, 이재명 부부에 대한 수사, 특히 삼김 여사에 대한 줄소환을 통해서 추상 같은 검찰권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